제가 부대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도시락 하나 들고 아들 얼굴이나 보러 온 그런 엄마요. 하지만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면회 불가입니다. 3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감기 격리라고요. 그런데 명단에는 전출처리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감기로 격리된 아이가 전출이라니. 그날 밤 저는 구급차 한 대가 부대를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감기가 아니라는 걸.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엄마가 군의 침묵을 깨뜨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는 그냥 평범한 엄마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10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도시락 2개 가득 담았어요. 아들 도윤이가 해병대에 입대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 저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부대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도윤이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군대 간 아들을 둔 엄마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도윤이는 제 외아들입니다. 21살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엄마, 나 해병대 가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렸습니다. 왜 하필 해병대야?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는데. 하지만 도윤이는 고집이 셌어요. 해병대가 멋있잖아. 나도 진짜 군인 되고 싶어. 부대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꼭 안고 정문 앞에 섰어요. 헌병이 제게 물었습니다. 면회 오셨습니까? 네, 한도윤 일병 면회 왔습니다. 헌병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다른 헌병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한도윤 일병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병이 있어서 격리 중입니다. 병이요? 무슨 병인데요? 감기입니다. 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군대에서 감기로 격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면회도 못 올 정도로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나을까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헌병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부대 의무실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서요. 저는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격리 중인 병사에게는 외부 음식 전달이 안 됩니다. 모든 게 거절당했습니다. 면회도 안 되고 음식 전달도 안 되고 아들의 상태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요. 어머니,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헌병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감기로 격리라니. 뭔가 이상해. 부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도윤 일병 어머니인데요. 아들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행정병이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도윤 일병은 현재 타 부대로 전출 처리됐습니다. 네, 전출이요? 언제요? 한 주 전입니다. 한 주 전에 전출됐다고요? 그럼 감기 격리는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명단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감기로 격리됐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 전출 처리라니. 누가, 왜, 언제 우리 아들을 전출시킨 걸까요? 저는 다시 부대로 차를 돌렸습니다. 이번엔 정문이 아니라 부대 담장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차를 세우고 부대를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밤 9시쯤 됐을까요? 부대 정문이 열리더니 구급차 한 대가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사이렌도 켜지 않은 채로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차 안에 우리 아들이 있다. 저는 구급차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구급차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어디 있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걸요.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리고 부대는 그걸 숨기고 있다는 걸. 저는 차에서 내려 다시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헌병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아직도 여기 계셨습니까? 방금 구급차 나간 거 봤어요. 저 안에 우리 아들 있죠? 헌병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환자 이송은 의무대에서 하는 일이라서요. 그럼 의무대장 연결해 주세요.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아픈데 업무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헌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어요. 잠시 후 한장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아들 한도윤 일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장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도윤 일병은 타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군 기밀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군 기밀이요? 제 아들이 군 기밀이라고요? 어머니, 이해해 주십시오. 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보다 중요한 건 제 아들의 생명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교는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어요. 정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시락은 아직 제 손에 있었어요. 차갑게 식은 도시락. 아들에게 전해주지 못한 엄마의 마음. 그날 밤 저는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부대를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까지 부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직접 알아내야 해. 우리 도윤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냥 평범한 엄마가 아니게 됐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부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윤태식 대령. 부대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어요. 저는 행정실을 통해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령님은 바쁘십니다.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이번 주는 다 찼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가능합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행정병이 난처해 하는 순간 복도 끝에서 한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윤태식 대령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님,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윤태식은 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누구십니까? 한도윤 일병의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윤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면담 예약을 하십시오. 예약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윤태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저는 그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한도윤 일병은 타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요. 건강상의 이유요? 감기로요?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감기로 격리된 병사를 전출시킵니까? 윤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 사정들이 있어요.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길래 제 아들의 소재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군의 규율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령님, 제가 부탁합니다. 제 아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게 해주세요. 제가 눈으로 보고 괜찮다는 걸 확인하면 다시는 안 올게요.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군의 절차를 어기실 겁니까? 절차보다 중요한 건 제 아들의 생명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윤태식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한 부사관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최상사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그는 제게 작은 메모지를 건네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메모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밤 10시 부대 후문 주차장. 그날 밤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상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것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 아들이 정말 괜찮은 건가요? 최상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이는 괜찮지 않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는 맞았습니다. 선임에게요. 밤새도록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우리 아들을 때린 거예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선임이 화풀이를 했어요. 도윤이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말대꾸요? 네. 선임이 부당한 명령을 내렸고 도윤이가 그게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어요. 최상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도윤이는 어디 있나요? 병원입니다. 중앙병원 중환자실에요. 중환자실이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최상사가 저를 진정시켰어요. 어머니,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이걸 알리면 저도 끝입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부대장이 입단속을 시켰어요. 누구도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고. 모두가 군법회의에 회부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최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어요. 이거 도윤이가 제게 맡긴 겁니다. 폭행 전날 밤에요.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최상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가봐야 합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습니다. 도윤이를 꼭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스피커에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상사님, 이거 혹시 모르니까 맡겨둘게요. 제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엄마, 여기 뭔가 잘못됐어요. 말하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선임들이 후임들을 때리고 부대장님도 다 알면서 못 본 척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오늘 선임이 저한테 경고했어요. 말 잘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아야 하나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하나요? 녹음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쥔 채로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도움을 청했는데 저는 듣지 못했어요.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저 무서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윤이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알게 됐습니다. 환자 명단에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환자는 입원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요. 확인해봤지만 없습니다. 저는 다시 최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이가 병원에 없어요. 어디 있는 건가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도윤이는 타부대 의무대에 있을 겁니다. 타부대 의무대요? 그럼 어느 부대죠?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차 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 과거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군인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군인입니다. 해병대 준장, 이등성을 단 장군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도윤이가 군대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엄마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국방부 인사국입니까? 저 윤미정 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 신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최 상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상사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약속 장소는 이전과 같은 부대 후문 주차장이었습니다. 최 상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그에게 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해병대 준장 윤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 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군님이십니까? 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저는 그냥 엄마로만 살고 싶었어요. 최 상사는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몰라 뵙고. 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사님,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윤이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 상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도윤이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김선우 병장이라는 선임에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도윤이가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거든요. 김 병장이 후임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켰는데 도윤이가 그건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그래서요? 그날 밤 김 병장은 도윤이를 생활관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최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군화로. 도윤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요. 김 병장이 입을 막았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네,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김 병장은 선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럼 부대장은 알고 있나요? 최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태식 대령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건 당일 보고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대령님은 은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대 명예가 실추된다면서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상사님, 증거가 있나요? 최 상사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생활관 CCTV 백업 파일이에요. 원본은 이미 삭제됐지만 저는 미리 복사해뒀습니다.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죠? 장군님, 저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도윤이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제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제발 도윤이를 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상사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어요. 최 상사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조심하십시오. 윤태식 대령은 권력이 셉니다. 국방부에도 인맥이 많아요. 함부로 움직이시면 오히려 장군님이 위험해지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싸우는 법을 알아요. 저는 최 상사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증거야. 이걸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집에 도착해서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생활관 CCTV 화면이었어요. 날짜는 한 달 전. 시각은 새벽 2시. 화면 속에서 도윤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선우 병장이 도윤이에게 다가갔어요.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김 병장이 도윤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발로. 도윤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김 병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폭행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봤습니다. 제가 봐야 했으니까요.
영상은 새벽 4시까지 계속됐습니다. 2시간 동안 도윤이는 맞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장교가 생활관에 들어왔습니다. 윤태식 대령이었어요. 윤태식은 바닥에 쓰러진 도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김 병장에게 뭔가 말했어요. 김 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도윤이를 끌고 생활관 밖으로 나갔어요. 영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고통받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군 검찰청입니까? 제가 신고할 게 있습니다. 부대 내 폭행 사건이요. 네, 증거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군 검찰청에 USB를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영장을 발부받겠습니다. 저는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윤태식, 너는 이제 끝이야.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하지만 일은 제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군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장님, 죄송합니다. 영장 발부가 기각됐습니다. 뭐라고요? 왜죠? 상부에서 증거 불충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요? CCTV 영상이 있는데요? 검사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영상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법이요? 그럼 폭행은 합법인가요? 준장님, 저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제 권한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이게 말이 되나? 증거가 있는데도 조사를 못한다니.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제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인사국에서였어요. 윤미정 준장님,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국방부로 출두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직접 와서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로 갔어요. 회의실에는 여러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윤태식 대령이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준장님, 앉으십시오. 한 중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중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윤미정 준장, 당신은 현재 군 기밀을 무단으로 취득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군 검찰청에 제출한 CCTV 영상 말입니다. 그건 부대 내부 자료로 외부 유출이 금지된 기밀입니다. 기밀이요? 그건 폭행 증거입니다. 증거든 뭐든 절차를 무시하고 취득한 자료는 불법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폭행당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당신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무정지요? 네. 군 기밀 유출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신은 모든 군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저는 윤태식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냉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뒤에서 조종한 거구나.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윤태식이 저를 따라왔어요. 준장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준장님, 군은 조직입니다. 조직에는 규칙이 있어요. 당신이 규칙을 어기면 조직이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규칙이요? 폭행을 은폐하는 게 규칙입니까? 은폐가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부대 명예를 지키는 것도 지휘관의 임무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명예요?
폭행을 숨기는 게 명예입니까? 준장님, 이해하십시오. 한 병사의 일로 전체 부대가 욕먹을 순 없습니다. 그 한 병사가 제 아들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윤태식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군인답지 못합니다. 군인답다는 게 뭡니까? 진실을 숨기는 겁니까? 진실보다 중요한 건 질서입니다. 준장님,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군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흔드는 건 부패한 시스템입니다. 윤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 길을 계속 가시면 당신의 군 생활은 끝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국방부를 나오는데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최 상사였어요.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군사법원에 소환됐습니다. 기밀 유출 혐의로요. 제가 USB를 준 게 들통났나 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사님, 제 때문에. 아닙니다, 장군님. 제가 한 선택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최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만 제가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윤태식 대령이 저를 구속하려고 합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어떻게요? 장군님도 지금 조사받고 계시잖아요. 최 상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위기였어요. 상사님,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있고 진실도 명확한데 오히려 저와 최 상사가 처벌받게 생겼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정의로운 군대란 말인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제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군 전체의 부패와 싸우는 거였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조직 안에서 싸울 수 없다면 밖에서 싸워야 해.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였어요. 제가 예전에 알던 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저 윤미정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시간 있으신가요? 제가 기사 하나 제보하고 싶은데요. 저는 모든 걸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이의 폭행 사건, 윤태식의 은폐, 군 검찰의 묵인. 기자는 충격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종입니다. 하지만 준장님, 이거 공개하시면 준장님도 위험해지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이제 숨길 게 없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 쓰겠습니다. 내일 아침 조간에 나갈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괜찮아.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도윤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너를 구해낼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해병대 부대 내 폭행 은폐 의혹, 준장 출신 어머니의 고발. 기사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도윤이의 폭행 사건, CCTV 영상, 윤태식 대령의 은폐 지시, 그리고 군 검찰의 묵인까지. 기사가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마다 이 사건을 다뤘어요. 군 내부 폭력, 과연 어디까지? 부대장의 은폐, 군 기강 어디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그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대로 갔어요. 이번에는 평상복이 아니라 군복을 입고요. 정문에서 헌병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준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대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여러 병사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대장실 문을 열었어요. 윤태식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일어났어요. 준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대령, 당신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제 뒤로 군 검찰 조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윤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하는 겁니까? 윤태식 대령, 당신은 부대 내 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조사관이 윤태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윤태식이 소리쳤어요. 이건 부당합니다. 나는 부대를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부대를 지키는 게 폭행을 은폐하는 겁니까?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준장님, 당신도 끝입니다. 군 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건 중범죄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 아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윤태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부대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 부대도 변할 거야. 더 이상 폭력이 용인되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려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최 상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격려를 했어요. 장군님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닙니다, 상사님. 상사님이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최 상사가 작은 USB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장군님, 이것도 드릴게요. 부대 내부 자료입니다. 폭행 사건이 한 건이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최소 5건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은폐됐어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사님. 이걸로 부대 전체를 조사하겠습니다. 장군님, 그런데 최 상사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장군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군복을 벗으려고 합니다. 제 양심을 지키려면 이 조직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최 상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상사님, 오히려 상사님 같은 분이 군대에 남아 계셔야 합니다. 상사님의 양심이 이 조직을 바꿀 수 있어요. 최 상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 양심은 살렸지만 제 미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준장님,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군 내부의 폭력은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부대 명예는 폭력을 숨기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는 데서 나옵니다. 준장님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오늘 모든 군인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조직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용기가 이 조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최 상사가 알려준 정보로 드디어 도윤이의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도윤이는 군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도윤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도윤이 손을 잡았어요. 도윤아, 엄마 왔어. 늦어서 미안해. 도윤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외상성 뇌손상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모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이 손을 쓰다듬었어요. 도윤아, 엄마가 진실을 밝혔어.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눈 떠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도윤이 옆을 지켰어요. 새벽이 되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태식 대령, 구속영장 청구. 부대 내 폭행 은폐 혐의.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야. 일주일 후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준장 윤미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군 내부의 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들 한도윤 일병은 지난달 부대 내에서 선임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폭행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가해자는 김선우 병장,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하고도 은폐한 사람은 윤태식 대령입니다. 준장님, 증거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화면 속에서 도윤이가 막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준장님, 부대장은 왜 이 사건을 은폐한 겁니까? 부대 명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폭력을 숨기는 게 명예입니까?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는 게 진짜 명예 아닙니까?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윤태식 대령, 그리고 이 사건을 묵인한 모든 상급자들입니다. 명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명, 2명, 3명, 총 5명의 장교 이름이 호명됐어요. 준장님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군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장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 준장, 당신이 한 일은 군을 배신한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군을 지킨 겁니다. 부패를 묵인하는 게 배신이에요.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군법회의에 회부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다면 역사가 판단해 줄 겁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장님,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진짜 명예구나. 국민들의 박수가 진짜 명예야. 그날 저녁 윤태식 대령이 체포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가 소리쳤어요. 이건 부당합니다. 저는 부대를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저는 TV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대를 지킨 게 아니라 부대를 더럽힌 겁니다. 윤태식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갔어요. 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김선우 병장도 체포됐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취조실에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령님이 시켰습니다. 도윤이가 말을 안 들으면 혼내주라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군 검찰은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대 내 다른 폭행 사건들도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최 상사가 준 USB에 담긴 5건의 사건. 모두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겁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뇌파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도윤이 손을 잡았어요. 도윤아, 엄마가 해냈어. 진실을 밝혔어. 이제 내가 눈 뜰 차례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도윤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눈 뜨면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보게 될 거야. 이틀 후 김선우 병장이 군 검찰 조사실에서 완전한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김선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가 나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일로요. 그런데 도윤이가 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한 겁니까? 네. 저는 도윤이를 생활관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때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두 대 때리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가 이건 잘못됐다.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때렸습니까? 2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군화로. 도윤이는 나중에 의식을 잃었어요. 그제야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윤태식 대령님께 보고했습니다. 대령님이 생활관으로 오셨어요.
도윤이를 보시더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군법회의에 회부될까봐. 대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자. 도윤이는 감기로 격리됐다가 타부대로 전출됐다고 하자. 저는 그 말에 따랐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다른 폭행 사건도 있었습니까? 김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때린 게 도윤이만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후임들을 여러 번 때렸어요. 모두 대령님이 묵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부대 문화였습니다. 선임이 후임을 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후임 때 맞았으니까 선임 되면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김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 젊은이도 피해자였어요. 잘못된 군대 문화의 피해자. 조사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최 상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군님, 제가 결심했습니다. 저는 군복을 벗겠습니다. 상사님, 제 양심은 지켰지만 제 미래는 이 조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최 상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상사님, 감사합니다. 상사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상사님의 용기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 상사가 제게 격려를 했어요. 저도 격려로 답했습니다. 상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인권단체에서 일할 것 같습니다. 군대 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곳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좋은 선택입니다. 상사님이라면 잘하실 겁니다. 최 상사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군 검찰청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병대 부대 전면 조사 착수, 군내 폭력, 뿌리 뽑을까?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국방부에 소환됐습니다. 군법회의 예비신문이었어요.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윤미정 준장, 당신은 군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은폐와 묵인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의 힘을 빌렸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군법을 위반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법을 따랐습니다. 정의의 법을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추후 본 재판에서 다루겠습니다. 당신은 일단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직무정지든 뭐든 상관없어. 이미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를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입구에서 의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깨어났습니다. 제 심장이 쿵 뛰었어요. 정말요? 네. 1시간 전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곧 괜찮아질 겁니다. 저는 뛰어서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윤이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자 도윤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는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윤이가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윤태식 대령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선우 병장은 징역 5년. 그리고 묵인한 다른 장교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도윤이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엄마 왔어? 응, 도윤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대. 저는 도윤이 옆에 앉았어요. 도윤아,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장군이었다는 거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엄마는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냥 평범한 엄마로 있고 싶었어. 내가 엄마 때문에 눈치 보이거나 힘들까 봐.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괜찮아, 도윤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지키려던 군대, 이제 진짜로 변하게 됐어.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돼? 군법회에 받는다며? 응, 받아.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후회 안 해. 엄마.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엄마는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내가 옳은 일을 했듯이 엄마도 옳은 일을 한 거야. 며칠 후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군법회의가 아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장관이 일어나서 저를 맞이했어요. 윤미정 준장, 앉으십시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준장님, 이번 사건으로 군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 폭력 신고가 급증했고 은폐하려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준장님 덕분입니다. 준장님의 용기가 이 변화를 만들었어요. 장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군 내 폭력 근절 특별조사단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준장님이 단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준장님만큼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준장님이 계시면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법회의 건은 취하하겠습니다. 준장님이 한 일은 정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군인들이 저를 보며 경례를 했어요.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해. 다음 주 저는 특별조사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고 접수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1장, 2장, 10장. 모두 부대 내 폭력 신고였습니다. 이렇게 많았구나. 숨겨진 사건들이. 저는 서류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마중을 갔어요. 도윤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집에 가? 응, 집에 가자.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군대 가야 돼? 아니, 의병 제대 처리됐어. 내가 원하면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엄마는 안 갔으면 좋겠어.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이제 다른 꿈을 찾고 싶어. 좋아. 엄마가 응원할게. 저는 도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의 긴 싸움이. 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조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헌병이 저를 보고 격려했습니다. 준장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표정이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어요. 좋아.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조사단 사무실로 가는 길, 한 젊은 병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감사합니다. 준장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계속 그렇게 용기 내.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도장을 찍었어요. 서류 제목은 군내 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신설안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재란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군의 명예는 진실 위에서만 서 있을 때 완전하다. 창밖으로 해병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깃발 아래에서 진짜 정의가 실현되겠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명의 엄마로 시작했지만 한 명의 군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침묵은 폭력을 키웁니다. 하지만 용기는 정의를 만듭니다. 조직이 두렵더라도, 권력이 무섭더라도 진실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부대 정문 앞에서 그냥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군의 어둠을 무너뜨린 장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군의 정의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